야심한 밤 삼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삼촌이 앉아. 먼저 자.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삼촌 왜 자꾸 내가 자장가 불러줄까? 어디 아프냐? 빨리 좀 자라고 좀. 몇 시간 뒤 소년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어이 소년, 밖에서 대기 중이던 수상한 사람들과 쌤 타겠어. 겨우 잠들었습니다. 접선을 시작하는데 현공씨 탈출 복장을 그 시작부터 선글라스, 선글라스, 지리는 복면복창을 실시하며 모자. 모자, 아주 철저하고도 속옷. 이건 내 거야. 어쩐지 계획적인 작전이 시작되죠. 실패 시 심지어 플랜 B는 없나요? 없어요. 없다. 절대로 실패해선 안 될 임무로 보이는데, 그런데 애써 방문 앞까지 도착한 세 사람은 예상과는 달리 품에 안고 있던 귀여운 댕댕이만을 내려놓고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리죠. 이게 대체 뭔 상황이나 싶던 그때 차은우를 지켜보던 댕댕이가 긴장할 거 없어. 난 어차피 지금 개니까. 사람처럼 독백을 하고 만화를 찍고 나온 외모에 소녀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댕댕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저주에 걸린 인간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어서 마치 어릴 적 읽던 동화책처럼 저주를 풀기 위해 서서히 다가가 자고 있던 그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오늘도 사랑스럽게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평범해 보이는 학교 선생님인 해나에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남다른 비밀이 있다. 바로 집안 대대로 키스를 하면 개로 변하는 저주에 걸렸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첫 키스 한 번 못해보고 20대를 넘기기 직전 술 기운을 빌려 평소 짝사랑하던 동료 선생님 보겸에게 키가를 해버리는데, 해나쌤, 눈을 뜨고 보니 다른 직장 동료 서원에게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당황할 틈도 없이 그녀는 저주로 인해 댕댕이로 변하게 되고, 낮엔 사람 밤엔 댕댕이라는 지리는 이중생활을 하게 되죠. 심지어 오늘 이 남자와 다시 키스를 해야 한다. 100일 안에 강아지인 상태로 서원과 다시 키스하지 않으면 평생을 댕댕이로 살아야 되는 상황. 하지만 저주를 풀어줄 유일한 치트키인 서원은 하필이면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해 개를 극도로 무서워하며 그 미션의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제자인 최율에게 자신의 저주가 탄로나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개로 변할 수가 있지? 설상가상 개의 상태로 잠들어버린 율의 집에서 상상치도 못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서원이었죠. 꿈인가? 그리고 한 선생님? 서원의 입장에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지리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에 해나는 제자의 배부터 호다닥 내려보지만 침묵 사이에서 진 선생님이 왜 여기 계세요? 오해는 배가 되기 시작하죠. 한 선생님은 왜 여기 계세요? 때마침 유리도 기상하지만 쌤 지금 상황에선 돌아오신 거예요? 삼촌 오히려 삼촌? 그게 무슨 말이야? 삼촌?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하지만 해나는 이 상황에서도 쌤 어제 개로 변한 거.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이 말도 안 되는 저주에 관한 말은 꺼내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진실이란 길을 피해 아까 그거 아주 멀리 돌아가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봤던 그 광경 그녀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고입니까? 우선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실수했어? 그를 설득하기 위한 아니 삼촌 진짜 날 몰라보고 어제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다니까. 아니, 해나의 비장의 카드는 어제 제가 한밤중에 유리 찾으러 파출소에 갔다가요. 제자 팔기. 쌤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너 파출소에 왜 간 거야? 뭐 사고 쳤어? 평소 걱정 세계 챔피언이었던 삼촌 때문에 유리한테 시비를 좀 걸었나 봐요. 비밀로 해달라는 유래 부탁이 있었지만 다쳤어? 내코가 석자였던 해나였죠. 별거 아니야. 선생님이 와줘서 잘 해결했어. 그렇게 근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하고 대화의 화제가 선생님한테 연락한 거야? 아니 내가 조카인 거 알면 삼촌 신상 털어서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녀의 계획대로 네가 그런 걱정을 왜 해? 내가 네 보호자인데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제가 담임이니까 좀... 잠시 유리랑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것 같은 근데 왜 저희 집까지 오셔서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 그게... 그런데 그때 쌤이 술자리에 있다가 나 때문에 달려오셨거든. 유리의 지리는 토스를 시작으로 그래서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유리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를 타니까 그럴듯한 변명을 지어내는데 성공하죠. 술기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에서 뻗어버렸지 뭐예요. 하지만 난 쌤 집에 어딘지도 모르고 걔랑은 말도 안 통하니까 개? 동시에 그녀의 이미지도 쌤이 걔처럼 취해가지고. 개같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맞아요, 제가 개처럼 취했어요 아주. 그리고 하나의 거짓말을 완성하기 위해선 네 쌤이 방에서 주무시면 넌 나와서 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나와서 잤지 당연히. 또 다른 거짓말들을 덧붙여야 했죠. 이상한 애 분명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불편해가지고 불편해서 잠결에 방에 들어와서 잤구나. 그 결과 두 사람은 그러네. 잠결에 그래서 잠결에 몽유병 있나? 제니치와 무슨 술을 그렇게 아, 술가 좋아. 술도녀가 되어버리며
선생님이라 똑똑하셔. 황장의 듀오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 아침 출근길 유리 착해. 소문 안 내. 그걸 어떻게 믿냐고. 믿어도 된다니까. 외박의 자초지종을 듣게 된 유나는 이거 가져가. 그녀에게 선물을 하나 내미는데 바로 뭐야? 싹 줘. 걔 무서워한다며. 댕댕이 키링이었죠. 그거 달고 다니면 혹시 아냐? 병아리 발톱만큼이라도 면역이 생길지. 그런데 이걸 달고 다니겠어. 이 댕머리가 부적의 역할을 한 것일까요? 조용하던 학교가 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감쌤의 강아지 만드기 때문이었죠. 예, 오늘 하루 좀 여기 좀 있을게요. 이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교무실로 들어서던 성원은 그 상태로 아웃키스 돼버린다. 죄송합니다. 닦을 거라도 드릴까요? 아우 됐어요. 하지만 가오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던 그때 그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해나가 그거 선생님 제가 사실 개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성원을 커버쳐주기 위한 갑자기? 발연기를 하기 시작하죠. 아이고 저런 그러면은 약 먹어야겠네. 하지만 정원고 출신답게 얘도 좀 낯설어하는 것 같으니까 잠깐만 케이지에 좀 넣어둘까요? 아니. 우리 만드기는 갇혀 있는 거 싫어해. 고집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 뒤 만득좌는 어느새 이곳에 터줏대감이 되어 있었죠. 심지어 신 선생, 왜 이렇게 놀래? 엎친 데 덮친겨 우리 만드기 배고플 텐데 밥 좀 줘요. 물이랑 제가요? 만드기의 집사로까지 임명되고 부탁해요. 응? 잠시 후 톰 크루즈의 빙의한 성원은 밥주기 미션 임파서블을 진행합니다.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사료 담는 소리가 귀여운 만드기의 귀에 들어가고 진정한 의미의 개돌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성훈이 교무실 내에서 기절초풍할 일만 남은 그때 해나가 그를 다시 한번 위기에서 구해내죠. 선생님 죄송해요. 수업에 늦어서. 몇 시간 뒤 서훈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도루마무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너 뭐하냐? 구세주 복엽이 등장하고 형. 그에게 이거 내 자리에 줘. 가볍게 부탁을 해보는데 내가 왜? 하필 오늘따라 이거 좀 갖다 줘. 네가 갖다 놔. 형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전에 그 케이크 사줄게. 아 저기요. 저도 돈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왜 이래 귀찮게? 나야. 너 뭐? 알잖아. 차은우의 애교를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팬서비스 설계였습니다. 나야. 원희. 결국 부탁 한 번에 리얼 치즈 초코 퐁당퐁당 케이크. 누데이크 뺨치는 시그니처 케이크까지 약속한 후에야 그거. 그 딜에 성공할 수 있었죠. 그렇게 드디어 평화로운 점심시간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만드기를 들고 있던 복염이 감사합니다. 서운을 보더니 일부러 강아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만드기의 2차 개돌이 시작되고 서훈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아웃키즈 돼버리죠. 그렇게 전교생 앞에서 개망신당하기 일보 직전 누군가 부메랑을 던져 댕댕이의 관심을 돌려버린다. 바로 또 해나였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심지어 이제 없지? 만드기 갔어? 응. 방금 교감쌤이 데리고 나가던데? 만득좌의 귀가 소식을 접하자 나 임용고시 합격했을 때 우리 엄마 내가 개똥이나 치우고 있을 줄 알았을까? 바로 일어나더니 만드기가 집에 갔다고?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기가 집에를 갔구나. 정보 전달 케어 서비스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해나에게 내가 해나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갑자기 채아가 말을 걸어오는데 조심해요. 뭘요? 그 대사가 나 봤는데? 아주 의미심장했죠. 뭘요? 왜 그렇게 놀래요? 내가 얘기할까요? 해나쌤이 먼저 얘기할래요? 선생님이 뭘 언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안 되지. 심지어 앞에서는 내숭 다 떨다가 뒤에서는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저주에 대해 들킨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아침 근데 운동하러 가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평소 서원을 짝사랑하던 채아는 이 시간에 조깅하러 간댔는데. 우연을 빙자한 만남을 위해 그의 집 앞에서 대기를 타던 중 둘이 뭐야? 같이 나오는 두 사람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왜 같이 나와? 게다가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이야기를 엿들으면 엿들수록 지금 뭔 상황인데? 제가 술에 꽐라만 안 됐어도 참. 꽐라가 되셨다. 저도 아까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오해는 커지기 시작했고 이에 해나에게 쌤은 어떨지 몰라도 나랑 서원쌤은 서로 좋게 알아가는 사이거든요. 확실한 선을 긋기 위해 대화를 요청한 것이었죠. 어쨌든 토요일 아침에 둘이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제서야 모든 걸 알아챈 해나는 안심하기 시작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그럼 아무 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채아도 안심시켜주기 시작하지만 아무 감정도 없고? 전혀 없죠. 그래요 그럼.
나중엔 딴말하기 없게요. 나중에 딴말할 확률. 같은 시각 해나 덕에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교무실에 들어서는 서원. 오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오전엔 할 수 없었던 자료 바로 보내드릴게요. 밀린 업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해나가 죽어라 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왔어 만드기. 만득좌가 컴백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이어서 서원의 주전부리 사운드가 만득이의 청각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원은 이번엔 아주 제대로 나다 이 씹새끼야. 만득이와 아이컨택을 조지게 되죠. 그리고 이 현장을 때마침 교무실에 들어오던 선생님들이 제대로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러고? 설마 걔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3년간 차곡차곡 쌓아왔던 설마요. 그의 가오가 무너지기 직전, 만드가. 그의 마니또 임기응변 세계 챔피언 가테나가 아 선생님 자리도 스프링클러 고장났나봐요. 물 떨어지죠. 단 한마디로 네, 이게 그의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해버리죠. 수험생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럼 그렇지. 서원의 입장에서 다크너른이 걔가 무서워서 그러겠어. 해나는 다크너르는 걔 무서워하면 안 되나? 쏜이 뺨치는 해결사였습니다. 아 맞다, 해나 쌤. 이어서 아까 개털 알레르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다 나았나봐요. 그녀의 AI 리액션을 끝으로 상황이 종료되죠. 해나 덕에 가까스로 한숨 돌린 서원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엮이는 저 댕댕이 같은 여자가 서서히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새로 부임하게 된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사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안녕하십니까 한혜나입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상태였죠. 도대체 날 왜 그렇게 싫어하지? 하지만 해나가 서원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히려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부끄러웠기 때문에,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가 또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거리가 좀처럼 가까워지질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디저트 가게 앞에선 해나가 먹을지 참을지 58,000번째 고민을 조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복염이 서원아, 너 케이크 사주기로 한 거 안 잊었지? 서원을 소환한다. 마치 큐피드처럼 계속해서 두 사람을 엮는 복염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 케이크 사러 오셨어요? 네, 그녀가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이유는 다행히 아직 남아있네요.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저는 밤에 카카오를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된다니까 밤마다 생각나는 거 있죠. 밤이 되면 댕댕이로 변신하기에 초콜릿을 먹으면 큰일 나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서원은 오늘 그녀가 그랬듯이 제가 도와드릴까요?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죠. 바로 여기 남은 거 싹 다 주세요. 지가 다 처먹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린 티바씨였죠. 감사하네요. 그렇게 밤길을 같이 걷게 된 두 사람은 고마웠습니다 오늘. 오늘 서로에게 느낀 감정을 알아요. 여러모로 도와주신 거. 아주 허심탄회하게 티 났어요? 나 완전 치밀했던 것 같은데.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치밀했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 좀 이상하죠. 에이 아니에요. 이상한 걸 치면 제가 훨씬 더 이상한. 그린라이트도 밝혀지기 시작하죠. 제가 별 창피한 짓을 다 해도 선생님은 절 피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니, 우린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눈이 부시다 못해 온 세상을 핑크빛 일신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이어서 지리는 타이밍에 이 느낌을 평생 간직해줄 이게 뭡니까? 네? 와! 강아지네요? 댕댕이 증표도 건네주죠. 아니 그냥 이런 거라도 달고 다니면 눈꽃만큼이나마 개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비록 무덤덤한 그였지만 실험 말고요. 속으론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밤에 카카오 먹으면 안 좋을 수도 있나? 복염에게 케이크 배달을 온 서원. 아니야, 근데 저거는 뭐 유행하는 거야? 그는 늘 궁금했던, 근데 형은 대체 왜 이런 데 사는 거야? 매번 집 대신 캠핑카에서 생활하는 복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데 살아? 하지만 그는 그냥 이렇게 자연이랑 사는 게 좋아. 물음표를 더욱 크게 만드는 일 다 보면은 들어가야지. 의미심장한 대답만 할 뿐이었죠. 근데 이 첫 잔 되게 오래된 것 같다.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너는 상상도 못할걸?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복염이 인적이 드문 학교 지하실을 향합니다. 마치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듯 하염없이 내려가던 그는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미지의 공간에 들어서죠.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몇 시간 뒤 서산? 너무 말다. 교내 커플의 결혼으로 모두가 청첩장을 받게 되는데, 버스에 저 해놨지. 그럼 우리끼리 따로 선물이라도 하나 할까요? 해나의 아이디어로 두 분이서 좀 사올래요? 복염 해나의 데이트가 성사됩니다. 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하지만 에
괜찮아요. 형 수행평가 채점 덜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나이스 입력 마감 내일 모레까지던데 늦으면 연구부에서 한 소리 할걸?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불꽃 서운이었죠.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게 된 두 사람. 비록 커플은 아니었지만 같이 있는 것만으로 미묘한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갈까요? 저 약국 좀 들릴게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결혼식 가는 것 때문에 멀미약 살려고요. 저 고속버스 타면 멀미 엄청 하거든요. 이에 순간 IQ 58,000이 된 서원은 다른 차는 괜찮습니까? 고속버스만 유독 그래요? 자연스럽게 둘만 있을 수 있는 그럼 제 차 타고 가실래요? 고품격 작전을 선보이죠. 그래도 돼요? 그렇게 입꽉 깨물고 한 9시쯤 공원에서 출발하면 아마 딱 도착할 겁니다. 개정색을 유지하던 서원은 네. 그녀가 뒤를 돌자마자 광대가 찢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광경을 그렇게는 안 되지. 또치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나쌤? 채아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시전하며 보겸쌤이 버스 싫다고 사람 모으자던데. 둘만의 여행을 아 그래요? 다 같이 가요. 운전도 교대라면 좋잖아요. 제대로 방해하기 시작하죠. 허나 서원의 반응은 저 빼고 인원 짜주세요. 쌉정색. 왜요? 그냥 그 차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시죠. 편하게. 됐습니다. 오직 해나랑만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이 가요. 그럼 저랑 보겸쌤인데 단둘이 어떻게 가요? 거절을 못하는 해나는 같이 가실 거죠? 예, 그럴게요. 그럼. 바로 생각해버리죠. 다음날 아침 만족해요 이제? 뭐가요? 서원을 기다리고 있는 채아. 저기 오네. 쌤. 그런데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송이쌤이 여긴 어떻게? 하나쌤 대신 내가 타기로 했는데. 뭐라고요? 먼저들 가세요. 저 놓고 온 게 있어서 같이 못 가요? 이번에도 복염이 두 사람을 엮은 것일까요? 사실 어젯밤 한 선생님, 채아가 사라진 직후 보겸이 형 차 타고 가실 거예요? 아니 뭐 다 같이 타고 간다니까. 서원은 한 번 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형이 아침잠이 엄청 많아서 약속 시간에 잘 늦어요. 해나에게 전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까지 기다려봤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결혼식도 못 보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용기를 내어 동생을 제안했고 그래도 형이랑 가고 싶으시면 이번엔 스스로의 힘으로 저도 더 말리진 않겠습니다. 아니 저 그 차 안 탈게요. 진 선생님이랑 같이 갈게요. 그녀와의 데이트를 쟁취한 것이었죠. 결혼식에 늦기 싫어서요. 우린 절대 늦을 일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율은 엥? 삼촌이? 기겁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결혼식 가야지. 왜냐하면 서원이 삼촌 초보잖아. 개초부 운전이었기 때문이었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허나 현재 그의 패기만큼은 나에겐 아직 37시간이 남았어. 폐왕생 루피도 지리고 갈 수준이었습니다. 삼촌 목숨도 하나가 남았어. 그래서 수학이랑 간다고? 그리고 사실 왜? 한국사는? 두 사람의 통행은 진 선생님이 먼저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오직 서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선생이 됐으면 먼저 한 약속은 지켜야지. 자고로 송벽은 뭐가 있네. 뭐가 있어 있기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었습니다. 아니거든. 같은 시각 서원은 계획형 엘리트답게 미리 로드뷰로 길을 따기 시작. 간지나게 운전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쇼박스에게 배우고 있었죠. 문철이 형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야, 강적이다.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심지어 팔을 여기 착붙에 딱 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운전을 강제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보이게 팔에 힘을 꽉 준 뒤에 딱 걸쳐요. 그렇게 약속 당일이 다가오고 완벽한 수트핏과 향수 그리고 해나가 먹을 간식까지 세팅하며 그야말로 완벽한 준비를 맞춥니다. 이 녀석 내일 도착할 기세였죠. 하지만 끝내 만나게 된 두 사람.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서원은 그야말로 아니에요. 말문이 막히는 와 선생님 오늘 진짜 명불 차원 아니 존잘러였죠. 멋지시네요. 이에 서원도 한 선생님도 오늘 해나에게 화답을 해보려는데 단무지 같아요? 너무 떨린 나머지 네 분위기를 김밥 천국으로 바꿔버립니다. 갈까요 이제? 지금 출발하면 아마 그런데 그때 단무지를 애타게 찾고 있는 핑크 생강절임 세트가 등장하고 이번엔 해나에게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죠. 둘만 가고 싶다는 무언의 표현과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 그리고 존잘이 합쳐지자 해나의 마음은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고 이 설렘 그대로 두 사람의 드라이브가 성사됩니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와이퍼가 작가의 장난질이 아니 포구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서원은 최대한 태연한 척 어제 유튜브에서 배운 그대로 가오를 잡아보기 시작하죠.
이에 어색한 기운을 느낀 해나가 음악을 좀 틀까요? 분위기를 환기시켜 보는데 하필 어제 보던 영상이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 바로 간지나게 운전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송출돼 버립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던 해나는 아니 후진할 때는 이렇게 딱 잡고 와 이렇게 하는 거 하지 않아요? 대놓고 놀리기 시작하는데 폼생폼사 그 자체인 서원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하죠. 심지어 삼촌 진짜 고속도로 탔어? 유리의 전화로 유라 안녕. 뭐야 해나 쌤도 같이 있어요? 쌤 내려요. 삼촌 고속도로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면허딴 지 이제 3달째예요. 내려요. 여기가 그의 자존심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멘트를 넘어 내일까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쌤 내려요. 그러다 죽어요. 이러다가는 다 죽어. 이에 해나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살포시 손을 얹고 마치 원기옥 모으는 손오공 마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에게 절실히 기도하기 시작하죠. 몇 시간 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간신히 살아서 서산 웨딩홀에 도착한 두 사람이었지만 그 체감은 땅끝만 해남 수준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럼요. 저희 늦은 거 같은데요. 뛸까요 그럼? 얼른 가요. 그런데 이 녀석 일부러 늦은 것 같은 잡았죠? 합리적 가식을 선사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해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 힘든 여정으로 인한 피로 따윈 사르르 녹아버리고 방금 작업하다 모니터에 비친 내 얼굴도 녹아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진 엘리베이터에서 서로의 설렘 게이지가 제대로 폭발하기 시작하고 안 늦었나 봐요. 그 대미를 장식할 선생님 여기 서원의 멀쩡한 머리핀 다시 꼽기 신공이 펼쳐지죠. 예쁘네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럽다. 다음은 축가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 생각해보니 서원쌤이 축가야? 가수였죠. 단 한 소절만 했을 뿐인데 해나를 포함한 식장의 모든 여심을 쿠팡해버립니다. 노래는 끝났지만 해나의 감정은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그렇게 무사히 식은 마무리되고 다들 온 김에 바다나 보고 가요. 여기서 가까워. 장소가 좀 더 로맨틱하게 바뀌려던 그때 다 같이 가시죠.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저기 위에 가면 등신대 있거든. 그거 차에 좀 실어가 주세요. 서원이 잠깐 차에 갈 일이 생기는데 서원쌤! 또 차가 이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터미널까지만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거절하기 애매한 부탁이기에 해나쌤도 바다 보러 같이 갈 거죠? 서원은 둘의 바다 데이트 소식을 듣고도 바다 안 본지 진짜 오래됐어요. 빨리 갔다 오시죠. 터미널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갑자기 분위기 스터디 카페 부탁으로 챙기게 된 등신대가 두 사람을 진정한 의미의 카공족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심지어 너 채아 쌤이랑 같이 올라갔다며? 그게 아니라 윤 선생님 급한 일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해나 쌤은 내가 태우고 갈게. 해나 쌤 같이 가요. 복염의 염장질까지 더해지며 다음 버스가 2시간 뒤에 있네요. 아까 급한 일이라고. 서원의 눈에 그냥 서울까지 가시죠 그럼. 진짜요? 불꽃이 일기 시작하죠. 같은 시각 아름다운 바다를 거닐고 있는 두 사람. 그런데 걸어가던 해나를 지켜보던 복염이 생각보다 빨리 멀어질 텐데 아주 의미심장한 당신의 지원은 상관없이 분명 엄청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에게, 아니 서원을 포함한 세 사람은 전생으로부터의 연이 존재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복염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마치 인간이 아닌 존재인 듯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도착했습니다. 배고프시죠? 저도 배고픈데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요? 저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서원이 원로제 뺨치는 철벽을 치는 동안 해나는 막 찍어도 화보로 나오는 서원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당사자에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선생님 잘 올라오셨나요? 오늘은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윤 선생님한테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무슨 급한 일? 없던 감정이 생기니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가 조금 서운했지만 아니에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간신히 티를 내지 않는 데 성공합니다. 몰라. 뭘 몰라? 이어서 머리가 복잡한 그녀에게 언니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학생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유나가 잠시 중단됐었던 저주 풀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아, 걔한테 무슨 도움을 어떻게 왜 받아? 그녀의 작전은 걔는 수학 방에 몰래 너만 넣어주면 돼. 그러면 자고 있는 수학한테 네가 네 발로 걸어가서 뽀뽀만 쪽 하고 당당히 두 발로 걸어 나오면 끝. 상당히 그럴듯해 보였죠. 다음날 해나는 율에게 키스였군요. 모든 걸 솔직하게 오호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삼촌. 그렇게 삼촌 주무실 때 날 쪽팔림을 무릅쓰고 너희 집에 좀 들여보내줄 수 있을까? 오대수한 결과는 당장 오늘 밤 실행하죠. 대성공이었죠. 고마워 유라. 심지어 저주 풀면
이제 걔로 안 변하는 거예요? 유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모자라 일단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을 또 만나려면 이 사태의 아주 근본적인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삼촌이랑 사귀어요.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우리 삼촌 별로예요? 아니 별로란 게 아니라 게다가 날 누가 좋아해 주겠어. 좀 이상하잖아. 사람이 막 걔로 변하면. 자신감을 잃은 그녀에게 난 괜찮던데. 지리는 용기까지 쌤 귀엽잖아요. 잔뜩 불어넣어주죠. 가봐. 가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네. 그리고 그날 밤 빨리 좀 잘하고 좀. 저주를 풀기 위한 따라오시죠. 인트로의 대협동 작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풀기 직전 그래도 저주 덕에 많이 친해지긴 했는데 그간의 추억들이 기뻤던 것도 설렜던 것도 그간의 감정들이 자꾸만 생각이 난 것도 다 저주 때문이겠지.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하죠. 혹여 둘의 사이가 저주가 풀리면 다 처음으로 돌아갈까? 다시 멀어질까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차은우였기 때문이 아니 지금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곧이어 성공적인 입맞춤이 끝나고 다시 사람으로 변하길 기다리는데 뭐야? 왜 안 돌아와? 저주가 한 번 더 해볼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만 왜 안 되는 거야? 저주가 풀리긴커녕 서운이 눈을 뜬다. 급하게 수습대원이 출동하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무슨 개? 해나를 빼오는데 성공하죠. 걔가 어딨어? 삼촌이 개 꿈꿨나 보지. 깜짝 놀랐네. 다음날 아, 나 바로 안 변하는 거구나. 이따 새벽에 나 안 변하나 봐 언니. 그녀는 희망회로를 돌려보지만 저주는 계속됐습니다. 변했네. 너 좀 망한 듯.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이유는 멀쩡한 정신일 때 해야 된대. 오대조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상대한테 입을 맞췄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었대. 상대가 의식이 있을 때 키스를 해야만 하는 엄격한 룰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죠. 아니 근데 무슨 저주가 이렇게 디테일해. 그런데 그때 야, 쇼박스 진세영이 솔직하게 말하고 도와달라고 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는 사이다 멘트를 날려주지만 그리고 저주 얘긴 진짜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 너 벌써 까먹었어? 개연성 확보를 위한 작가의 포옹이 오빠! 두 자매의 말 못할 사연이 존재했죠. 과거 유나가 남친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한 어느 날 뭐야, 방에 있다고 해놓고서. 작은 방이는 남자친구로서의 따뜻한 위로 대신 몰카가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결국 언니 퇴직금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입막음의 대가로 돈까지 바친 아주 끔찍한 기억이었죠. 너 아무도 믿지 마. 너 수학이고 한국사고 아무도 믿지 마. 근데 진 선생님은 좀 그래 알았어. 아직 100일이 되려면 꽤 남은 상태였지만 방법은 하나야. 이들이 이렇게 급한 이유는 걔 공포증을 극복하게 해준다 그래. 좀 있으면 그러면 좀 저항여행 아니야? 며칠을 수백 명과 보내야 하는 너 저주 빨리 풀어라. 한 사람한테 안 들키려다가 전교생한테 들키지 말고. 공포의 수학여행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어색하게 마주한 두 사람.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이거 잘 하고 다니시네요. 댕댕이 키링이 풀어주죠. 이런 질문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걔가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서우신 건지. 해나가 아주 조심스럽게 트라우마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데 한 선생님은 개를 볼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에게 강아지란 존재는 귀엽다? 반갑다? 그럼 그거니 개가 날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순히 개가 아니라 그럼 만약 눈앞에 맞닥뜨린 게 호랑이라면요? 마치 맹수에게서 느끼는 공포 같은 것이었습니다. 10살 때 일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우수해 젖은 그의 눈빛과 표정은 개를 보면 내 몸과 마음이 해나에게 잠재돼 있던 나 있잖아. 진 선생님 걔 공포증 극복하는 거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연민과 모성 본능을 잠기버리죠. 이젠 정말 돕고 싶어졌어.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네? 뭐 방법이 있으신가 해서. 아, 그렇게 해나와 성원이 같이 있는 시간은 일단 저하고 밖에서 좀 만나보실래요? 자연스럽게 늘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다음날 본격적인 트레이닝이 시작되는데 태생적으로 댕댕이가 몰려드는 피리 부는 해나로 인해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야말로 근방에 있는 모든 개들이 일제히 성원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칙연산 배우러 왔다가 미적분을 조진 셈이었죠. 그렇게 서원은 서있던 자세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마는데 다행히 꿈이었죠. 나가지 말까? 하지만 현실은 하나, 성물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셋, 창문을 사이로 두고 넷, 5초 버티기 미션을 진행하죠. 다섯. 거의 임용고시 합격급의 리액션과 함께 보다 보니까 한 단계씩 귀엽네. 천천히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요.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형옥자도 한 수 접고 갈 널 물어뜯겠다.
아니죠. 해나 훈련사에 오지마! 무서워! 겁이 많은 애가 저렇게 짓거든요. 댕댕이 심리파악 수업이었죠. 쟤네들은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건 정말 널 물어뜯겠다. 아니죠. 선생님은 개들이 짖으면 물어뜯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개들도 사람처럼 다양한 강아지의 심리를 100% 맞추고 뭔가 착한 것보다니 확 죽여버리겠네. 100%는 아니었습니다. 빨리 가시죠. 싸우는 아니 싸워요. 이어진 휴식 시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진도를 너무 빨리 뺐죠.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낸 만큼 아니에요. 제가 폭풍 진도 뺐을 때 우리 학생들 얼굴하고 똑같은데요? 하루가 다르게 친해지고 있던 그때 저 멀리서 대형견이 달려오기 시작하고 서원은 순식간에 살면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10살의 서원으로 초기화돼 버립니다. 그렇게 또다시 돌처럼 굳어버린 그를 이번엔 해나가 지켜주죠. 선생님, 이어서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둘만의 작은 공간을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세상에서 제일 설레는 곳으로 안전한 곳이요.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붕. 과연 두 사람은 얼마나 더 나를 빡치게 하니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드라마 오늘도 사랑스럽게 3, 4화의 내용이었고요. 지난 1, 2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주 1회 방영이 아쉬울 정도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인데요. 커여운 댕댕이들과 마치 웹툰을 찍고 튀어나온 듯한 지리는 주인공들을 보는 맛도 일품이지만 무엇보다 실소를 자아내는 코믹 상황들이 취조인 드라마였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개는 해나가 저주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넘어서 해나가 댕댕이인 상태에서 잠입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까지 해결하는 스토리까지 추가된다고 하니 평소 가볍고 유쾌한 로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드라마 오늘도 사랑스럽게는 매주 수요일 밤 9시 채널 MBC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이 보수고 봐라.